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썬더랜드. 자, 이 경기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두 팀 다 큰 결장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필드나 이제 썬더랜드나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이제 브로스틸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무난히 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막판에는 다소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좀 확 살아나며 이제 페이스가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도 1, 2차전 모두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좀 페이스가 확 끌어올린 채로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한 그런 세필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연장전 접전 끝에 이제 합계 스코어에서 앞서며 이제 힘들게 결승전에 좀 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썬더랜드 역시 이제 코번트리를 좀 꺾고 결승전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의 그런 썬더랜드의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1, 2차전 모두 이제 썬더랜드보다 코번트리가 더 우세했을 만큼 썬더랜드의 경기력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성적 또한 많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최근 좀 플레이오프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만큼 이제 여전히 좀 흐름도 좋지 못한 현재 좀 썬더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일단 뭐 세필드가 이제 점유를 좀 높게 더 가져가면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좀 롱볼 비중도 좀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뭐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세필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이제 세필드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 좀 매치업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또한 이제 지금 세필드의 좀 수비가 이제 경관전과 더불어 썬더랜드의 좀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세필드가 썬더랜드의 그래도 공격을 좀 잘 좀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더 우세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승격에 이제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도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대한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벨링엄, 그리고 호드리구, 엔드릭, 그리고 카마빈가, 그리고 웨디거, 그리고 이제 맨디, 그리고 밀리탕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을 좀 거두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지면서 사실상 우승 경쟁이 좀 끝났고 결국 이제 2위로 시즌을 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전패를 좀 당하는 좀 굴욕을 좀 겪었고,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와 이제 더불어 이제 FA컵이나 뭐 슈퍼컵 결승전에서도 전부 다 좀 레알이 지면서 매번 이제 우승 문턱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지면서 좀 이제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이제 리그 역시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최근 좀 이제 지면서 결국 이제 우승을 좀 놓쳤을 만큼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좀 아쉬운 행보를 좀 연달아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큰 동기부여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며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3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현상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비교적 좀 레알의 좀 경기력이 더 낮고 그리고 이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과 더불어 이제 모드리치의 좀 레알 마지막 이제 좀 홈 경기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뭐 그나마 이제 뭐 비교적 좀 동기부여 면에서는 더 좀 클 수가 있지만 자, 문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공수 방면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벨링엄마저 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좀 팀 내 이제 핵심 플레이메이커만큼 이제 벨링엄이 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공격 퀄리티 차이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벨링엄이 좀 없으면은 좀 일선까지 좀 볼 배급이 좀 잘 안 되며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좀 이번 시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벨링엄의 결장은 특히 좀 레알의 공격에 있어서는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벨링엄의 좀 부재가 좀 레알의 좀 공격에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고 그 이제 볼 배급조차 이제 좀 많이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지금 뭐 수비와 더불어 뭐 공격진에서도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좀 레알의 1.3대 지금 승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배당 대비 좀 큰 메리트가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레알 사이드보다는 배당 대비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도전을 하는 게 조금 더 뭐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1.3대 배당을 가져갈까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던지면은 저는 그렇대요. 네. 1.3대 뭐 레알 승은 안 가져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거 간다고 하면은 레알보다는 차라리 배당 대비 소시에다드 프랜승 쪽 도전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해가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뭐 지로나 상대로 3골을 좀 폭발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공격에서 좀 불안 요소가 많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좀 공격 전개나 득점력은 더더욱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소시에다드의 좀 득점이 많이 좀 침체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레알 역시 지금 어느 정도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 팀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3.5 기준은 좀 높지 않나 싶어서 네,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소시에다드 프랜스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가네스 대 이제 바야돌리드. 자, 일단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잔류권에 위치한 17위 에스파뇰과는 승점이 단 이제 2점 차밖에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경우의 수를 좀 봤을 때 레가네스가 이제 이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레가네스가 잔류하고 에스파뇰이 좀 강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레가네스가 이기고 이제 에스파뇰이 무승부를 좀 거두면은 이제 두 팀의 승점이 좀 동률이 되긴 하지만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좀 동률일 때는 승자승 법칙을 통해 이제 우선순위를 좀 가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승자수 법칙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시즌 레가네스가 에스파뇰 상대로는 1승 1무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좀 고려해서 만약에 이제 레가네스와 에스파뇰이 승점이 좀 같다고 해도 이제 상대 전적에서 더 우위를 좀 보이는 레가네스가 더 높은 순위를 좀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이제 레가네스가 이기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뭐 라스팔마스 상대로 좀 비긴다고 해도 레가네스가 더 높은 순위를 좀 차지하며 잔류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레가네스의 그런 좀 잔류에 대한 그 경우의 수까지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꼴찌로 이미 강등이 좀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11연패 중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 또한 이제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레가네스의 득점기의 창출이 많아진 것과 더불어 바야돌리드의 원정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레가네스가 바야돌리드의 수비를 이제 곧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에서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원정에서 바야돌리드는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레가네스라는 좀 팀을 믿고 뭐 1.2대 좀 승배당을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꺼려질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동기부여 면에서 전부 좀 레가네스가 앞서고,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꼴찌로 뭐 압도적으로 지금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리그 기준으로 지금 원정에서 단 한 경기밖에 이긴 걸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처참해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요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레가네스가 그래도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레가네스라는 팀을 뭐 1.2대를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상대팀이 워낙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요거는 레가네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가네스 승쪽 보는 경기, 이거는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가네스 승, 그리고 마인승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쿨가이 형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라스팔마스.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가 이제 무려 3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가 1명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좀 파비오 실바를 좀 필두로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꽤 큰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두 팀 다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된 데 반해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위로 잔류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에스파뇰은 좀 자력으로 좀 잔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에스파뇰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레가네스가 바야돌리드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에스파뇰은 좀 강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이겨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초반부터 뭐 에스파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서며 이제 비교적 좀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 에스파뇰의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롱볼 비중이 좀 크면서 이제 뭐 크로스나 좀 중거리 슛이 좀 많아. 이제 지금 공격이 좀 많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제 아무리 에스파뇰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라스팔마스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스파뇰이 라스팔마스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더더욱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스파뇰이 공격을 좀 주도하되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에스파뇰의 지금 동기부여가 크고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이제 에스파뇰이 더 유리한 부분이 더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나 지금 라스팔마스의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이제 좀 제외하면은 현재 에스파뇰이 좀 라스팔마스에 비해 크게 우세한 부분이 좀 없다 보니 지금 이런 에스파뇰의 1점 이제 이때 승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좀 저는 배당 대비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레가네스와 이제 좀 비교했을 때 이제 레가네스의 상대는 이제 바야돌리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레가네스 승을 좀 보는 거긴 한데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강등이 좀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제 바야돌리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름 좀 단단한 그런 좀 팀이다 보니까 이런 팀 상대로 지금 현재 5연패 중인 좀 에스파뇰이 그 1.2대 좀 승배당을 좀 받는 거는 좀 너무 이제 배당이 좀 짜게 주지 않았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에스파뇰의 1.2대 승배당에서 가져가는 거는 좀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하면은 차라리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좀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 있는 선택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라스팔마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라스팔마스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이 이제 이기지 못하는 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 라스팔마스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오사수나. 자, 일단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승을 좀 통해 잔류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제 다음 시즌도 라리가에서 경쟁을 좀 이어가게 된 거죠.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와 더불어 오사수나 역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은 최대 좀 7위까지 올라가 시즌을 좀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사수나 이제 입장에서도 이제 반드시 좀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 9위로 이제 7위인 이제 셀타비고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오사수나가 이기고 그리고 이제 7인 이제 셀타비고와 이제 8인 라유가 이제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오사수나가 이제 7위로 좀 시즌을 마무리해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 리그 좀 진출까지도 좀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 유로파 리그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죠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사수나가 이기고 이제 7인 셀타비고나 8인 좀 라요 중에서 한 팀만 이겼을 시에는 이제 오사수나가 좀 8위로 시즌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종합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좀 잡는다고 하면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 지금 오사수나가 굉장히 좀 큰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받아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오사수나가 더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구사하며 이제 몰아붙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알라베스가 이제 기존처럼 좀 받아치는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좀 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오사수나가 공격을 좀
주도하며 좀 능동적인 그런 좀 공격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반면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대로 이제 좀 받아치는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알라베스의 수비 조직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핵심 포워드의 이제 부디미르의 폼이 굉장히 좀 무를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수비가 견고한 알라베스라고 해도 오사수나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오사수나의 좀 중원 장악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이 좀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알라베스에 비해서는 더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오사수나가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오사수나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사수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오사수나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요건 한번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몬차.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여전히 지금 히메네즈가 결장 중의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다고 해도 이제 최대 뭐 7위까지밖에 지금 못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뭐 다음 시즌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세리아에서는 6위까지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뭐 최대 좀 7위까지밖에 이제 못 올라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다음 시즌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리그 꼴찌로 이제 이전에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고, 이제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 역시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는 뭐 양 팀 다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네, 그래도 뭐 초반부터 뭐 밀란이 좀 라인을 좀 올려 이제 좀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침투, 좀 컵백 등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그래도 이제 몬차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좀 밀란이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뭐 몬차 상대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좀 경기고,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는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도 뭐 대체로 뭐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득점기의 창출 빈도도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공격 퀄리티 부분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밀란의 공격 전개가 이제 더 좀 좋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몬차 상대로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도 이제 높기 때문에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더더욱 좀 몬차의 공격 전개를 좀 어렵게 하면서 공격 루트도 크게 좀 제한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밀란이 많이 좀 우세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AC 밀란이 큰 동기부여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걸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 리그 꼴찌로 강등이 확정된 몬차 상대로는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시즌 마지막을 잘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네, 요거는 마인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와는 애매해서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 그리고 마인슨까지만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펠트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이거는 이제 독일 FA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좀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져요. 자, 우선 이제 빌레펠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빌레펠트 같은 경우에는 3부 리그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8강에서 브레멘, 그리고 이제 4강에서는 무려 레버쿠젠을 꺾고 결승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펠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부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며 이제 2부 리그 승격에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이런 만약에 빌레펠트가 이번 FA컵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즌 2부 리그 팀 신분으로 유로파 리그에 좀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동화 같은 좀 결말을 만들 수도 있는 현재 좀 빌레펠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부진하다가 그래도 정규리그 마지막에 3연승을 좀 기록하며 잘 마무리 지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흐름과 경기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좀 2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슈투트의 득점력 또한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슈투트가르트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빌레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처럼 중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슈투트의 빌드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좀 턴오버를 유발해 볼 탈취를 좀 하면서 빠르게 역습으로 좀 전개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결승전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해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슈투트나 뭐 빌레펠트나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좋고, 그리고 기동성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두 팀의 스타일을 좀 본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FA컵에서 빌레펠트의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와는 확실히 좀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도 여기서 이제 우승을 못하면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에 사활을 좀 걸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물론 빌레펠트가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온 건 굉장히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결승전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좀 꺾고서 우승을 좀 들어올리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이제 빌레펠트가 동화 같은 결말을 완성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승컵을 좀 들어올릴 팀은 슈투트가르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우승을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 승, 3.5 기준 본다고 하는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타페 대 이제 셀타비고, 이것도 지금 뭐 동기부여가 이제 큰 셀타비고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승에 이제 언어를 본다고 하면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마요르카. 이 경기 역시 지금 라요의 뭐 동기부여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라요가 마요르카 상대로는 유독 이제 최근 이기지 못하면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라요의 그런 경기력이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템포 자체가 좀 느리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좀 마요르카의 그런 좀 득점력이 현저히 좀 떨어지면서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많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라요 역시 지금 뭐 공격에서 뭐 크게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매치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 팀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뭐 해무할 무 쪽으로 접근하거나, 그러면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 대 이제 랭스. 자, 여기는 그래도 이제 파리가 이제 FA컵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을 좀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파리 승 쪽을 좀 보긴 하지만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EM 쪽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파리가 뭐 랭스 상대로 최근 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뒀을 정도로 유독 좀 랭스 상대로는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좀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결승전이라는 좀 특성을 좀 고려하면은 뭐 완전히 뭐 파리가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보다는 한 뭐 2점 차 정도의 좀 승이 조금 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요거는 한번 네, 고배당 자비로 EM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그러면 네, 3.5점 본다고 하면 언더보도 할게요. 그래서 8회승의 EM의 언더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